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이제 자영업자 폐업이다. 이제 그로 인해 상가 공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그나마 상권력을 유지하고 꾸준히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상권, 기름 뉴타운 상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름 뉴타운 상권은 전형적인 주거 항아리 상권입니다. 서울의 주거 대표적인 상권은 이제 요약해 보면 동부 이천동의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권, 그리고 노원역의 단지 상가 이렇게가 크게 대표적인 이제 주거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동부 이천동은 재개발이나 노후된 상가로 인해 기본 상가들이 한 10평 이 내외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이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노원역은 이제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노원역으로 이제 이탈되는, 이제 어느 정도 분산되는 상권인데, 이 기름 뉴타운 상권은 다 집중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의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의 이 음영 부분, 이 부분이 그 8단지 상가로 기름 뉴타운의 대표 중심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 제가 주거 상권을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외식업이나 이런 업종들은 주변에 주거가 몇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포진하고 있는지가 상권 분석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배우를, 특히 이 마녀 세대 배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기름 뉴타운 상권으로 영상을 넘겨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경이 기름 뉴타운 상권입니다. 이 큰 주상복합 건물은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로 24년 4월에 준공됐고 395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 단층짜리 상가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떡볶이집으로 유명한 불란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란집은 기름시장 그 왼쪽에 보면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1층 상가는 임대료가 10평 기준으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공실이 이제 장기간 갈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바나프레소도 입점을 했고, KT, SK텔레콤, 안경점, 이 고임차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들이 빠르게 입점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1층 공실률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KT 매장은 뭐 두 칸을 터서 운영 중인데 임대료가 1000만 원 지금 넘는 상태고요. 그리고 좀 앞에 가다 보이는 SK텔레콤 매장은 20평 조금 안 되는데 임대료가 1000만 원 중반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임대료가 높은 상권이긴 하나, 그 기름역 4호선을 이용해서 기름 뉴타운 들어가는 이 동선에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층 상층부도 병원으로 빠르게 입점이 됐고, 1층 상가도 어느 정도 공실이 해결되면서 그래도 이 기름역 상권 중에 대표 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시경 이 퇴근 시간 비슷한 시간대고, 스타벅스도 입점해 있고, 맞은편에는 반찬 가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창업을 희망한다면, 그리고 그 상권에 지하가 있다고 하면 지하 상권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하 상권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브랜드가 들어와 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 공실이 적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주변의 상권은 어느 정도 이제 상권력이 갖춰져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롯데캐슬 지하 상가는 뭐 특이하게 기름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동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하치고는 공실률이 이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기름 뉴타운, 기름 단지 상가로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름 뉴타운을 설명드리면, 2003년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광속으로 이제 기름 뉴타운이 형성돼 있습니다. 1년 만인 2004년 초에 2구역, 4구역을 착공을 했고, 그리고 2005년 연말에 2지구, 4지구가 준공되어 바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대규모 사업 인가를 내서 착공을 했고, 2012년까지 아파트 지구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재 완료된 이 기름 뉴타운 이 지구는 1,500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제 아파트가 기름 6단지인데, 이 기름동 상권은 이제 뭐 어느 단지는 경사가 높고, 이제 기름 6단지는 이제 경사가 없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보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보시면 롯데리아, 서브웨이 다 형성되어 있고, 이제 예를 들어 단지 상가에 내가 창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창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1차적으로 단지 상가에서 가장 큰 마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거단지 사람들은 마트에 장을 보려고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마트 옆에 창업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마트 앞에는 행사매대를 깔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오픈을 했을 때 행사매대 때문에 내 매장이 가릴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칸 옆이나 이제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창업을 하시면 좀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지 상가긴 하지만 기름동 지금 보이시는 이 상가 중에 바로 건너편 이제 말씀드린 마트, GS 프레시 있는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가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단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단지 상가를 이제 방문하기 위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래쪽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상가 공실은 그냥 아예 없습니다. 1층은. 그런데 내가 이 매장에, 이 상권에 창업을 하고 싶다? 내 매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상권의 물건을 뽑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매장 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지금 물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장을 이제 빼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가커피가 있었고, 이제 컴포즈 커피가 있었고, 공차가 있었고, 이제 그냥 차라는 이제 브랜드 커피가 있었고, 또 개인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한 줄에 5개가 붙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무리 상권이 좋다 하더라도 같은 라인에 커피숍이 5개가 한 칸도 띄어 있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한두 곳은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 상권을 돌아다니시다가 경쟁업체가 붙어 있는 곳 이제 많다고 생각하면, 그 업종 중에 매출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브랜드력이 약하다. 이 타겟을 잡고 이제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저 매장을 좀 뽑아주세요. 권리금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만 그런 물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싶다, 다이렉트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상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매장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기름 뉴타운의 이 상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제 오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뭐 창업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창업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안정적인 주거 상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 상권은 배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계속 단골 고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주변 반경에 이제 예를 들어 빌라촌이나 대학가까지 있다면 뭐 배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 변동이 크지 않은 이제 주거 상권을 개인적으로 창업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창업 중에 외식업을 고민한다고 하시면 절대, 특히 단지 상가에서는 이제 유행 타는 브랜드가 아니라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이제 꾸준한 이제 스테디한 브랜드로 해서 꾸준히 단골 고객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권의 공실이 없고 안정적으로 매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에 권리금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지급하고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 창업의 지름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